경기가 몇 개가 없어요. 한 3개, 4개?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경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레이싱 모델이 레이싱 모델로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모터쇼,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게임 지스타, 이런 거에서 이제 게임 모델, 아니면 방송에서 리포터 이런 것도 하고, VJ, 이런 굉장히 다방면에 네, 저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모델이지만, 지금 영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막 미스 코리아 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또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 네, 아무튼 레이싱 모델이 하는 일은 자동차, 예를 들어 타이어 소속의 타이어 회사에 뭐 모델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뭐 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마케팅 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타이어 소속이면 한국타이어의 모델로서 타이어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 레이싱 모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던 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되게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냥 뭐 모터쇼 할 때 그냥 사진 찍는다거나 뭐 우산 이렇게 들고 찍는 그 정도에 그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레이싱 모델이라고 하면 시사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연예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레이싱 모델을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정치 사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뭐 격투기에도 관심이 있고, 뭐 사회 현안, 뭐 흑인 음악 이런 거, 해외 스캔들 이런 거 다 관심이 있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관심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레이싱 모델에 대한 인식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좀 이렇게 뭐 애국소녀? 이런데 저는 정말 그 예전에 DC, 일베 이런 사이트에서 제가 반도의 흔한 레이싱 모델의 트위터, 이게 시작이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정치 사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진짜 제가 흔해서 그냥 짤방이 돌아다닌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이렇게 특이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랬고, 또 그 뉴델리에서 애국소녀 뭐 트위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 기사를 봤을 때도 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패닉 상태였어요. 한 달 동안 전화 착신 금지를 걸어놓고, 내가 왜 애국소녀지? 왜? 누구나,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애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가치가 너무 이렇게 경시가 돼버려서 제가 이렇게 애국소녀라고, 그렇게 칭해주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정치사회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돌도 좋아하고요. 네,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돌 좋아하세요? 제가 트위터를 시작하는 이유,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국의 아이들 팔로우 하려고 그렇게 슈퍼주니어랑 막 멘션 보내고 이랬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막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누나 이런 분들 다 지워버리고. 네, 저도 진짜 흔한 대한민국 국민 한 명으로서 그냥 트위터를 활용한 거였는데, 네,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에,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무거운 얘기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기성 언론은 우파적 프레임이 우세하고 SNS는 좌파적 프레임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매체를 통해서만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어떤 한 매체만 이용하게 되면 팩트에 집중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나나 씨는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저는 제가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항상 이제 시사 잡지가 배달해 오고 항상 집에서 뉴스가 틀어져 있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랑 나이가 틀려요. 3자 달았어요, 올해. 근데 20대 때는 제가
뉴스를 봐도 이렇게 종이 신문은 제가 미디어워치랑 중앙일보를 받아보는데요. 어플로 제가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걸 다 다운 받아가지고 전 틈틈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읽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보통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딱 알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예, 저는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드라인만 딱 봐도 어느 신문사인지 대충은 딱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이제 그런 정치 시사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제목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는 정도의 이해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금 이야기가 빠르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원래 이렇지 않은데.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앞서 드렸던 질문처럼 SNS 상에서는 좌파적 프레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의견을 내는 김나나 씨는 아무래도 솔직한 의견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요. SNS 상에서 겪은 어려움 같은 것들 있으면 경험 있으시면 아직 제가 내공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악플을 보면 여전히 막 헐크로 변신을 합니다. 좀 주변에 공인 친구들이 많은 편이라서 항상 얘기를 해줘요. 너 앞으로 더 유명해질수록 이런 걸 참으면 안 된다. 화병 난다. 그래서 혹시 먹을 거로 풀고 막 혼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한두 번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데요. 이렇게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곡해,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 이런 게 저는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패션 숫골 혹시 모르시는 분이나 네, 패션 숫골이라든지 전부 이제 좌파 쪽에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우파 쪽에는 블루오션이다. 쟤 뜨려고 저런다. 근데 제가 솔직히 뜨고 싶었으면 중요한 공식 행사에 한진중공업 유니폼 입고 나가지 않았을까? 네, 근데 굳이 왜 사서 욕을 먹을까? 네, 저는 진짜 단지 제가 의견을 그냥 피력을 하는 것 뿐인데 너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시선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SNS 상에서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좌우의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진실의 유통량을 늘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을 이렇게 해도 리트윗이라고 그러죠.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함에서 고무장갑이 나왔다. 막 파워트위터에서 막 이렇게 막 때려버리면 그게 진실처럼 퍼져버리고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친구들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저는 SNS가 지금 너무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도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열심히 트위터를 이렇게 좋은 도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공모전 참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조사해봐도 될까요? 트위터로 참가하시는 분 계세요? 일단 저도 참가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참가하시는 페이스북이 좀 더 많으시네요. 파워 트위터 지금 처음 듣는 용어인데 네, 이분들한테 조금 이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는 좀 특히 트위터와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레이싱 모델이라는 어찌 보면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본인의 직업 특성상 정치 및 사회적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한 이제 레이싱 모델을 하면서 SNS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거나 단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3분에서 질문 하나씩. 네, 직업 특성상. 네, 직업 특성상.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돈을 주는 삶을 살지 않고 저는 무조건 제가 마음이 심신이 편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후회 없이 살자. 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제가 막 학창 시절부터 막 학급의 부조리를 막 못 참고 막 모든 사람들이 뭐 예스 혼자 노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위터가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막 활동을 했는데요. 소속사에서는 그거를 뭐 종교, 뭐 사생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치 이쪽 분야도 그냥 아예 노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막 새벽마다 전화 와가지고 저희 소속사 사장님께 전화 와서 김나나가 숯골인 거 아니야. 뭐, 기완전 수구 꼴통이다. 뭐, 저기, 뉴라이트 꼬붕이라고 몇 이상, 저희 대표님한테 이제, 너무 이제, 하도 전화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냥, 예, 압니다. 네,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이러고 끊는데, 예, 처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게 트위터라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제가 알려지게 된 거지. 그냥 저는 예전에 뭐 미니홈피 사이월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이제 SNS로 활용했던 건 장단점. 단점 SNS 이렇게 제가 트위터가 알려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이 훨씬 많았어요. 막 일이 갑자기 전날 취소가 된다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뉴데일리 그 네이버 메인에 제가 애국소녀 어쩌고저쩌고 그 기사가 6월 달에 딱 떴는데 그때 제가 잡은 스케줄이 엄청 캔슬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게 제가 꼭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 제가 좀 데미지를 받았겠지만 그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되게 긍정적이에요. 얘 하루 더 논다 뭐 이런 그 분위기였지.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플러스가 된다는 점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된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저는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데요. 진짜 큰 사건이 있었네. 제가 저번 주에 부산에서 저희 업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2개가 있는데 국제모터쇼 그리고 지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지스타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현장 투표와 인터넷 투표로 최고의 스타 이분 웃으셨다 범인이다. 최고의 스타 부스거를 딱 꼽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이트 언급해도 되나요? DC인사이드와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정보 지원을 가주셔서 제가 여기 많이 있으신가 봐요. 한 표 주신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정말 여기 1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까도 한번 눈팅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 한 분 자리에서 하셨던데. 네, 근데 저 대신 좀 적어주세요. 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단점 말씀하실 때요. 어떤 스케줄이 캔슬이 된다던가 이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김나나 씨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멘션을 보낼 때 공격적으로 멘션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괜찮으신지 그런 되게 그냥 비판이 아니라 너는 말면서 되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저도 이제 비판 같은 거는 저는 진짜 제가 잘못된 부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 없는 비난, 힐난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넘기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위 좌파 쪽의 스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리트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DC나 일베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걸 인민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나?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비겁해 보여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팔로워가 많고 이게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그래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혼자서 막 주문을 걸으면서 똑같이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비난 같은 거는 넘겨버리는 편이고요. 비판 같은 거는
힙에 많이 붙었죠. 키보드 배틀. 예. 그 인민재판이라는 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 뭐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건가요? 제가 좀 트위터를 하시는 그 공인분들 중에 한 분이 소셜 테이너,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멘션 중에 하나가 저희 여기 계신 분, 우파 쪽에 어떤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약간 공격성의 멘션을 보내셨어요. 그분한테 막 똑같이 비난을 하셨겠죠. 막 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지를 해드릴까요? 이걸 보고 저건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저는 좀 너무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잘못 활용을 한다고 느낀 게 얼마 전 반값 등록금 때문에 시위 한참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정보를 반값 등록,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트위터로 전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디서든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오면 리트윗을 해주겠다. 그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동이랑 뭐가 틀린가. 저는 그걸 보고, SNS, 그래도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왜 그렇게 웃으시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칙칙해요. 왜 이래요? 아까 전원책 변호사님께 혼나셨어요. 되게 분위기가 무거운데. 네. 이제 SNS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썼던 트윗이나 이제 페이스북 게재 글 같은 것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게 있었어요. FTA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지? 제가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제가 해봤어요. 일단 아무거나 던져봤어요, 제가. 아무거나 던져보니까 진짜 개떼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막 공격을 하는 거, 저 골빈 레이싱 모델 어쩌고, 주제에 어쩌고, FTA랑 성형이랑 뭔 상관이냐고요.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말길래, 제가 이랬죠. 그거 선정배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제가 목사기 붙여넣기 한 건데요. 메롱.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또 이제 딱 실험이 이렇게 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씹는구나. 그래서, 또 일베분들이 또 짤방을 만들어 주셨죠. 루리웹 니네 낚인 거다. 김나한테 낚인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솔직히 그때 좀 너무 이렇게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지금은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도망이 올라서 씹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그게 좌우의 균형이라도 맞추자. 한마디라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멘션을 적어서 널리 이렇게 퍼뜨리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인 효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쓴 사람이 김나나 씨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거 막 역시 얘는 이런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맞죠? 네. 상당히 SNS 상에서의 어떤 이제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SNS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성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근데 한 말씀을 더 드리면 SNS나 인터넷이나 똑같이 너무 악플 문화는 정말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최진실 씨 사건 이후에 저는 그때 한나라당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유야무야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얘기만 나왔지. 근데 진짜 이렇게 성숙한 네티즌 문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좋습니다. 저희 레이싱 모델 뭐 공인 제 주변에 유명한 연예인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눈 뜨면 하는 일이 자기 이름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저도 뭐 그러면서 내공이 쌓이죠.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눈 뜨면 이렇게 인터넷에 할 때 틈틈이 제 이름을 검색해보곤 하는데 다 이렇게 보면 모니터 속에만 존재할 것 같은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막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악플 문화가 진짜 저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물 흘리기 전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이제 레이싱 모델을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페이스북을 먼저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는 글자 수가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쓰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산만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40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글 쓰는 요령이라는 게 있으면 한번. 네. 그 트위터 특성이 140잔의 모든 말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 생각해 보세요. 뭐 본인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그냥 간결하게 짧고 담백하게 이런 걸 훨씬 대중들은 원하잖아요. 그래서 트위터가 그래서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최대 장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게 진정성 있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10명밖에 없는 분도 이렇게 떡 부러지는 한마디, 담백한 한마디, 와닿는 한마디만 딱 적으면 그게 쫙 퍼지면 바로 당신은 파워 트위터리라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 해군 기지 이런 거에 말씀드리면 제주 강정항에 해군 기동 전달을 수용하기 위해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제주 강정마을을 지켜야 하고 이어도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읽기도 간편하고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140자를 활용을 해서 짧고 간결하고 진정성 있는 한마디가 리트윗 수도 더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 질문 말고 이제 트위터 멘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읽어드리면 판단력이 흐린 어린 친구들이 SNS로 접한 정치 사회 분야가 주입식 세뇌 교육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본인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팩트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소견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 해석 또한 상대적일 수 있겠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네, 멘션에도 적었지만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하거나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선동을 하는 것은 정말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렇게 적었던 멘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전에 그때 제가 일부 정교조 교사들이 촛불 시위 현장 광우병 사태 때요. 촛불 시위 현장으로 학생들을 데려 나가거나 광우병 관련 비디오를 학생들한테 보여줘서 불법 현장 학습을 시켜왔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저는 되게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판단력 흐린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공인이 전달하는 정보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SNS에서 거짓 정보가 난무를 하고 심지어는 공인들까지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거 보고 그런 멘션을 적었고요. 정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 다음 트위터 멘션은요. 동의합니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젊은 여성이 안보를 강조한다 해서 숙골 혹은 극우로 분류해버리고 이질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김나나 씨가 어떻게 이렇게 안보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멘션에 대한 멘션인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이때 저는 기억하는 게 이때도 키베를 뜨고 있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뭐 어디 안보를 논해. 근데 제가 오늘 그거 아세요? 혹시 간첩 잡힌 뉴스 보셨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탈북자 중에서 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네, 신경 안 써. 이러다가 딱 귀 쫑긋 세우고 또 경각심 혼자서 열심히 안보 강조하고 이러는데요. 초등학교 때 국민의 4대 의무 배우지 않나요? 여자가 병역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안보는 이게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종전 상태가 아닌 정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게 관심사를 떠나서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멘션 그거는 그냥 그거였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어디 그래서 좀 키베 키보드 매트를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지금 김나나 씨 지금 포스트잇 질문지가 있는데 포스트잇 질문지를 여러 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이것도 상품권 있는 거죠?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하나. 이분 지금의 20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현재 읽으시는 책. 지금 있는 거 책이 뭐죠? 일단 이거 질문 붙여. 네. 제가 찾아보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읽는 책은 나성민의 요원님이 얼마 전에 출판하신 책인데 대한민국을 부탁해? 그런데 아직 그거는 다 읽지 못해서 되게 간결하게 잘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다 읽지는 못해서 제가 추천까지는 못해드리지만 이렇게 20대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에세이처럼 작은 책이에요. 러브 앤 프리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마지막 장을 읽고 탁 덮고 태국으로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있다 왔어요. 20대 때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 여기 많은 분들 갔다 오셨겠지만 한 번 이렇게 나갔다 오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이걸 직접 깨달아요.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여행 딱 갔다 오는 순간 꼭 제가 대인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아예 기약을 정하지 않고 여행을 가서 여자 혼자 배낭여행을 갔어요. 막 떠났어요. 마카오산 로드 거기가 중심지라고 하길래 일단 가서 부딪혀보고 저도 영어 못해요. 근데 막 해요. 막 던져요. 그래서 아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본다든지 이런 경험이 굉장히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레이싱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직업 이게 레이싱 모델 학과가 생기고 모델 협회에 등록이 되면서 분과가 됨으로써 레이싱 모델이라고 정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레이싱 모델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외국소녀 김나나의 이상형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일하면서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일하면서 힘든 적이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이렇게 일을 하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일을 할 때도 힘들다기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그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악플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완고예요, 완고. 근데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악플 보면서 혼자서 울고 그랬어요, 집에서. 근데 또 밖에 나가서는 친인들 친구들한테는 그러죠. 너 앞으로 훨씬 심해질 건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 다 찌질이야. 무시해. 그리고 뒤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빨리 성숙한 네티즌 문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상형. 저는 글쎄요. 저는 이때까지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남자친구 타입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일 막 눈 높고 뭐 돈 많은 남자 좋아할 것 같고 되게 깍쟁이고.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남자친구가 없고 제 주변에도 대부분이 없는데요. 있는 친구들 보면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막 뒷바라지 해주고, 네, 저희도 진짜 겉만 화려하지, 네, 진짜 딱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만큼 그런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옷 살 때 막 명품 사고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막 지마켓 들어가서 최저 가격 순으로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이상형 저는 그냥 필이 잘 통하는, 그냥 말 잘 통하는 그런 친구가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말이 잘 통하는. 그냥 이렇게 그쵸. 느낌, 말 잘 통하, 막 꽉꽉 막힌 사람 말고 그냥 대화 잘 통하면 첫인상, 네, 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필 꽂히는 사람. 외모적인 거는 저는 통통한 남자 좋아하고요. 키는 저보다, 제가 68cm인데 저보다만큼은 상관없고, 나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만. 네. 이거 질문해주신 분, 네, 이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품권이네. 연극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네, 시사지분을 레이싱 모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김나나 씨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이쁜 모델이 이런 것도 해? 라는 상당히 편견 어린 시선이 섞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모델이라는 직업으로서가 아닌 다른 점으로 평가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서 혹시 힘든 점은 없었는지. 네. 첫 번째 질문, 이거 모델이라는 직업으로서가 아닌 다른 점으로 평가받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일단 그냥 곱게 제가 하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저 여자 막 뜨고 싶어 저런다 이런 그런 게 저는 너무 속상한데, 제가 하는 일은 일과 뭐 정치, 종교 이런 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솔직히 애국선이 하기 전에 저희 업계,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교포잡이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너 이것 때문에 막 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굉장히 속상해요. 오히려 이렇게 딱 정치적 의견을 딱 밝히고 나서부터 네이트에서는요, 순위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저 항상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빼버리고,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프로 모델이다. 그리고 제가 모델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항상 이렇게 해보자 주의여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도 했었고, VJ, 리포터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저희가 또 비수기예요. 저희 쪽에 내년 모터쇼까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쇼핑몰 모델도 하고 다른 의류 모델도 하고 하는데, 저는 다시 또 예전에 하던 리포터로 돌아가서 이번에 12월부터 모 프로그램에서 또 다시 연예 리포터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는 일과 별개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지. 그것도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제가 면접을 보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된 건데, 제 어디 탔네,
뭐 어디 라인 탔네 뭐 이런 네, 이렇게 봐주시는 건 너무 속상하고요.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레이싱 모델,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레이싱 모델 이렇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서 혹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뭐 이런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막 더 그런다기보다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고민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딱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좌파 쪽에는 정말 많잖아요. 개그맨, 영화 배우, 탤런트 많은데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신중하고 또 저는 제가 한 번도 공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 아이돌한테 쪽지 보내고 그랬겠죠. 근데 저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준다는 게 얼마나 오빠 쪽에서 절실을 하면 이럴까. 그래서 저는 많은 공인분들이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상원 씨가 예전에 광화문에서 그 시위 뭐였죠? 그 서울시장 주민투표 맞다. 그거 시위를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반응이 어떤가. 혼자서 저는 아무한테 제출하기 위한 게 아니고 혼자서 그냥 막 그걸 좋아해요. 레포트를 써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10명도 아니에요. 한 20명이 욕하면 한 명이 이렇게 옹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리트윗도 중요하지만 수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제2의 김나나를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그냥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오른쪽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 옳다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의견을 필요를 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SNS에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 질문 써주신 분 가셨나요? 화장실 가셨나? 끝나고 이제 오시면 되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장은 다. 진짜 할래요. TV 토론 보면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진짜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전에 막 패널 인터넷을 혼자 신청을 해보고 다 떨어졌어요. 패널 신청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 뭐뭐 연합 이런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뭐 어떤 포럼 이런데 제가 지원서도 넣고 이랬는데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활동하게 된 건데 TV 토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진짜 서울 시민으로서 한 명으로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것에 이렇게 편승을 해서 여기서 이걸 무언가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랑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섭외는 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 이런 거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금 다 쳐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기서 실수라도 해봐요. 자폭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지금도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고요. 혹시 제가 뭐 소속된 블루아이즈라든지 이런 단체에 누가 되진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고 있습니다. 포럼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저희도 한번 섭외 한번 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포럼 들어가는데. 그다음 아니면 그냥 직접. 네. 예,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네. 부담돼.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더 부담돼요. 네. 어떻게? 부담돼. 아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신 건데
그 애국소녀라는 이미지랑 활동하시는 거랑 역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애국소녀라는 타이틀을 받고 나서부터 일 같은 게 되게 끊기고 악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리스트를 분류를 해놓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리스트를 이렇게 분류했는데 쓰레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봤죠. 딱 들어가 봤는데, 제가 레이싱 서킷에 제가 한국타의 모델로 있은 그 저희 옆부스의 모 레이싱 팀의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는 보통 이번에 서울 재보궐선거 때 결과만 보셔도 알겠지만 20대, 40대가 이렇게 좌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 일에도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령대별 선호도 때문에 직업 그런 데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장래의 희망은 뭐였으면 마지막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내볼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막 생활기록 보면 항상 장래희망이 현모양처였어요. 근데 현모양처를 적었는데 제가 고3 졸업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던 말이 저 아직까지 기억이 난 게 아빠 나 제일 먼저 시집 갈 거니까 섭외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모양처는 못 잃었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고3 때 잡지 모델 길거리 캐스팅으로 잡지 모델을 시작하게 됐는데 잡지 모델부터 시작해서 레이싱 모델까지 왔죠. 그리고 방송 활동도 조금 케이블 이쪽으로 많이 했었고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꿈은 아직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기 대표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섭외가 들어오면 저는 거절을 해요. 너무 이런 분들이 저한테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비싼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데 뭔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근데 제가 과연 무엇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트위터에서 외치는 게 진실의 유통량을 늘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SNS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SNS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게 저는 또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뭘 배워가겠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포스트잇 중에 좀 사심 섞인 질문을 좀 빼볼게요. 아름다운 몸매의 유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정말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게 폭식. 저 이거 정말 너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요. 그게 너무 안 고쳐지는데 또 이거는 정말 보통 방송 카메라 오면 이러죠. 규칙적인 식생활과 채식 위주의 식단 이렇게 말씀하지만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뺍니다. 저는 그냥 굶어서 빼는 스타일이고요. 저 정말 진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아름다운 분 제가 이제 물론 몸매가 부각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훌륭한 모델들이 많은데 보면 진짜 그런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죠? 아니 거미형 인간이라고 혹시 아세요? 팔다리는 얇고 안 보이는 부분은 몸통 거대한 친구들이 거미형 인간이라고 불러요. 팔다리만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해 안 되시죠?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저 되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본론 질문 무서워.
네, 되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본론, 그러니까 진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 돼.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볍게 여쭙고 싶은 건 앞서 전원책 변호사님의 강연에서 그분께서 인문학적 소양 및 전문성의 부재 등의 이유로 트위터에 문제가 많고 또 그 미래가 되게 비관적일 거라고 보셨거든요. 그게 가벼운 거죠. 네. 네? 네, 이에 대해서 혹시 파워 트위터이신 김나나 씨의 좀 이런 비관적이지 않게 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론은요 이따로 끝나고 저하고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 돼요. 가벼운 질문이 제일 어렵고. 제가 아까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해결책이 진짜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직접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진 생각들을 SNS로 옮기고,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본인의 생각, 그냥 생각. 나는 이것에 대한 찬성이다.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140자 안에서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라도 적을 수 있잖아요. 이게, 친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이게 RT가 한 번이 되면 200이 되고 400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참여를 해주시는 게 진짜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 저는 되게 심심찮게 만나는 수가 있어요. 되게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왜 트위터에만 없을까 이 생각을 가졌는데 이곳에 준우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시는데 네, 잘 들었고요. 이따가 저도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싫은데요. 장난이고요. 네, 당연하죠.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 네. 부지런한 선동이 게으른 진실을 이긴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 우파적인 데서는 전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에세이 온 게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트위터 이제 다 개설하고 하실 거죠. 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직접 실천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고. 괜찮아요. 제가 좀 산만해요. 죄송해요. 제 집중력이 없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랑, 거기서도 막 프로그램 막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일단은 한나라당이 한다! 이렇게 해서 나쁜 시선을 가지고 엄청 공격받고 이번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런 것을 일단은, 너무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보통 이제 좌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막 집결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데 의무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의무와 목적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실제로 너무 재밌는 경험이, 저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처럼 관심사가 정치, 사회 이런 데 있는 줄 알았고요. 친북 인사들 있죠. 박지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친북 발언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진심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이렇게 지금 보면 뼛속까지 진심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장난이겠지. 대외적인 정치적인 발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단순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정리 안 된다. 지금 계신 분들이 그냥 너무 내가 가진 생각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말이지만 예, 다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합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짓겠고요. 혹시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트위터 계정 아시죠? 언더바의 김나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니까 네. 지금 저희 토크쇼는 이렇게 마지막 할 말씀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속으로 뭐 저에 대해서 실물이 더 낫네? 뭐 이런 분들 있으시겠지만 뭐야 쟤 완전 사진빨이잖아 이런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신 분들은 키보드 앞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나나 씨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신 말씀 이게